최근에 이 대법관 순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대법관들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은 대법관이 아니라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명수로 그동안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이른바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아주 혁혁하게 공을 세웠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법농단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사법부가 협조를 하니까 착각 무슨 해갖고 판사들 다 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다 무죄를 받고 있더구만요. 예. 어쨌든 지난 21일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재현 대법관 전에 법원 행정처장 하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을 아예 특정을 하고 해가지고 그분이라고 대장동 사건에 나오는 그분이 바로 조재현 대법관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 참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이 무슨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난 처음 봤어요. 저도 난생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우리가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 그 뭐 이재명 후보 아니냐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김만배도 들이대고 여러 사람 들이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이 결국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 시절에 그랬는데 그게 뭐 사실 뭐 설사 맞다 하더라도 있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TV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가 철저히 무너졌지만은 거의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그나. 아,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돈 몇십억 받고 딸한테 아파트 받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더더욱 더 기가 찬 건 가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가. 그죠? 조재현으로. 아닌데도. 예, 아닌데 가피를 했다. 예, 그 조재현을 만들기 위해서.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이 오죽 답답했으면 기자회견까지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디 무슨 확인된 것도 아니고. 한국일보가 느닷없이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도 그 이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자기가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작년. 그런데 요 근래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뭔가 뒤에서 무슨 작용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를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에 대고 마사지 하든가 뭐 외압을 가하든가 뭘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이재명 후보 측은 있죠. 이 조재현 대법관이 성균관대학교 나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나왔는데 마침 김만배가 성균관대학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학연으로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분이라고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언론을 이용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은 작년 10월경인가요? 이미 그 좀 일부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조재현 대법관이 이제 뭐 해명하고 끝난 걸로 생각하고 뭐 사실이 아니니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 국민 아까 34%라고 그랬습니까? 시청률 보이는 TV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이번 해명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조재현 대법관이 뭐 팔을 따지라면 진보 쪽이니까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도저히 이제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거는 그래서 조재현 대법관이 이건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후보가 진짜 그 도리가 아니다. 이거나 대선 후보로서 있죠. 이거는 그렇게 할 도리가 아니다. 조재현 대법관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가 뭐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무슨 뻥을 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무슨 지방자치단체 선거라든가 하는 경우 이렇게 TV 토론에서
명백히 누구를 지명해갖고 명예훼손적인 그런 발언을 했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당연히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걸려가지고 임기를 채울 수가 없는 중간 물러나야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도 그럽니까? 대통령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러는 겁니다. 대통령보다 선거법 위반했으니까 당신 그만두시오. 이렇게 할 수는 그러니까 없는 그 거예요. 임기 중에는 전혀 못 건드리고.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도 그걸 대통령은 아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형사사건은. 어떻게 뭐 허위사실 공표고 예. 그다음 또 명예훼손이고 이게 다 되니까. 아니 변호사 한 사람이 그렇게 막 해버려도 되나요? 아, 그 대통령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깎아본 소리네. 대통령만 되면 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대장동 문제 뭐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 아주 목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아닌 사실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가 보더라도 명예훼손이 명백한 것처럼 이렇게 조재현 대법관도 이야기를 했고 예. 뭐 사법 조치를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그러니까요. 일이고 예. 참 이게 정말 국민들이 보는 그런 TV 토론에서 허위의 사실을 마구잡이로 얘기를 해도 되느냐. 아니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고요. 예. 이건 완전히 그 조재현 대법관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 자다가 뭔가 덮어 쓴 거죠 그냥. 그런 셈이 됐죠. 그러나 참 그 이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김명수 대법원이 들어서면서 하급심에서는 그래도 양식 있는 법관들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대법원만 올라가면은 그냥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그게 예. 권순일이 예. 대법관한테 김만배가 8번이나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전후해서. 그럼 네. 뭘로 갔겠어요? 더군다나 무슨 기자가 대법관을 찾아간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대법관이 사건 관련자들을 만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무죄 그 덕분에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화천대유 가서 고문하고 고문하고요. 월 1,500씩 받고 뭐 그것만 받았는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죠. 뒷돈으로 또 그 받았는지. 권순일 대법관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몇 개 있죠. 예. 그 대법관을 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그 노정희 전에. 노정희 지금 대법관이 하고 있는 자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데 대법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관을 마치면 당연히 그날 사퇴를 해요. 예, 임기가 있어도 사퇴를 하는데 권순일 대법관은 6개월인가 더 했잖아요. 대법관 그만두고도. 예. 그러면서 그 누굽니까? 그 중앙 상임위원. 아이고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그분을 갖다가 중앙 상임위원으로 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다 하고 예, 간 거예요. 하고 그 사람 그 하고 나서 갔고 결국은 뭐 선관위원들의 반발 때문에 그 물러나긴 물러났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대법관이 되면 있죠. 대법원장 하고 싶은 거는 진짜 누구나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의심이 되는 게 이 김만배 씨가 8번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만배 씨가 무슨 법리를 잘 알아가지고 법리로 설득시키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뻔한 얘기죠. 아마 그 이재명 후보의 심부름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추측이 가가지고 되죠. 우리 이재명 그때 지사죠. 지사가 이제 대권에 나갈 거고 그 당시에는 그 당선 가능성이 많았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안 떴으니까. 되면 뭐 큰 자리 좀 안 주겠습니까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권순일이가 그만두고도 사실 변호사 개업도 안 했잖아요. 화천대유 이런 사건이 날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이름도 없는 데다 이름만 싹 걸어놓고 그러고는 어디 저 대학에 석좌교수로 강의 나가고 무슨 저술 온다고 있으면서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직권만 해봐라. 대법원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대법원장 된 사람 중에 보면요.
대법원장 내락을 받으면 변호사 개업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청문회에서 항상 곤혹을 겪으니까. 예.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도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하나 가지고 의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 그 정황을 가지고 의심하는 거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창피하고 대법관 했던 사람이 어떤 자리 욕심 나가지고 그랬다. 이런 말 듣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안철상 대법관도 지금 은수미 성남시장 예. 그 사건을 맡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김만배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혜각이 녹취록인가 어디에 보면은 은수미 시장이 있어야 자기 사업이 이제 그렇죠.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살려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 은수미 시장 그 임기는 다 채울 거야. 손 써놨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손을 썼냐 이 말이야. 주심이 안철상 대법관인데. 그러니까요. 그따가 안철상 대법관 아까 우리 김명수 법원장이 했지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대구 출신이지만 K 건국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의 마이너리티 소수죠. 그러네요. 거기서 대법관이 된 거예요. 됐는데 우리 그까지는 좋아요. 우리 법원이 대법원 구성도 다양화돼야지 맨날 항상 서울법대, 고대법대 나온 사람들만 대법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역경을 거쳐 온 분도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 그 파기환송한 이유가 좀 우리가 이때까지 법원에서 그렇게 관례가 있거든요. 관례가 아닌 이유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항소할 때 양형 부당으로 딱 내자 적어가지고 항소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심에서 90만 원인가 80만 원 받았는데 그 항소심에서 300만 원 받았거든요. 예.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 그걸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안철상 대법관이 이게 상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지. 이렇게 양형 부당 요것만 해서는 이거는 이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 해가지고 파기해가지고 내려보내니까 다시 80만 원, 90만 원 내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법원에서 검찰의 양형 부당, 사실 이 형사사건은 있죠. 민사하고 다릅니다. 민사는 자기 주장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서면으로 적지 않으면,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 변론주의라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장을 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는데, 형사는 있죠. 어떤 직권주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주장 안 했더라도 이 사람이 판사가 기록을 보니까 억울하다. 이러면은 이 사람을 갖다가 재판을 다시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때까지 관례상 그냥 검찰은 양형부당이라는 건 사실 그러면 안철상 대법관 말대로 하면 양형부당 쓰고 밑에 한 줄만 쓰면 돼요.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합니다. 이것만 쓰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안 썼다고 이때까지 해오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그래서 파기했는데 봐주기 그러니까 이거는 은수미 판결이죠. 살려주기라는 그 파기환송밖에 안 돼요. 물론 만일에 이때까지 우리 법원이 사실 그래야 하는 걸 전부 다 파기했으면 그럴 수 있다는데 이때까지는 검사들도 그러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양형부당이라고만 적어서 올렸어요. 그랬겠죠. 근데 그걸 느닷없이 그것도 대법원에서 그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항소심 판사 참 대단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구나 하는데 항소심도 지나갔어요. 그렇게 항소심 지나갔잖아요. 그 지나갔는데 갑자기 대법원에서 항소심에서 보도 안 하는 그런 걸 항소 이유 구체적 안 적었다 그걸로 파기해 버리니까 아까 고 교수님 김만배가 결국 그것도 대장동 사건을 갖다 끝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같은 당인 김만배가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는데 아니 권순일도 살아야지만 권순일을 통해서 이재명도 살려야지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돈 때문에 지금 사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은수미가 또 그러니까요. 반드시 살아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로비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어떤 수준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뭐 알 길은 없지만, 근데 그런 부분은 좀 검찰이 조사도 안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대법원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리냐. 그 미국의 그 여성 대법관 죽었을 때는 그냥 애도를 전국에 전 국민이 그렇죠.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지 예.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제는 이 대법관도 이제 정치인이구나. 아니 이거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가지고 아까 무죄 나왔다고 했지만 그거는 있죠. 선고 기일을 갖다가 뭐 연기했다 말 다 맞다 하더라도 그 정도인데 이거는 결론이 바뀌는 결론이 예. 주문이 그리고 아까 그 정도의 존경받는 대법원이 돼야 되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법원이라면 진짜 뭐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맨날 뭐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무망해진 거죠. 아마 이기 문재인 정권이 뭐 생긴다 한다면은 정권이 재창출이 되면 이제 대법원만 지금은 완전히 장악이 됐는데 인권법이다 국제법이다 뭐 어찌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 하급심까지도 좀 삐딱이라기보다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원칙에 충실한 그런 법관들은 그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가지 이번에 않겠네. 벌써 이번 2월 인사에서 법원에서 그런 대로 참 재판 잘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 대법원은 더 이상 우리 법원에 희망이 없다 하면서 사표 낸 사람이 80명인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참 오히려 재판 열심히 하고 정의롭게 하겠다는 사람 다 나오고 우리가 우리 경제학에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법원에서 정치하고 뭐 재판 열심히 하기보다는 무슨 현안 생기면 법원 내부에 코트넷이라고 있어요. 인터넷에다가 막 자기 정치적 의사 표시하는 그런 법관들만 살아남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대법원에 있는 그 재판 연구관들이 아주 최고의 엘리트 판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6명인가요? 나왔어요. 5명인가 6명인가 대거 그렇게 사표를 냈네.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지금. 허리가 없어진 거예요. 국민들한테 피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참 대법원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려니까 착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요. 앞으로 재판이라는 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빨리 정권이 교체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단일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